닭고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매년 700억 마리 이상의 닭고기가 가공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식량이 있습니다. 닭고기의 평균 가격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저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닭고기 가공 장비 브랜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탐험해 보세요. 현재 운영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주요 닭고기 가공시설 또한 미국에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매일 최대 수만 마리의 닭고기를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톤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티에야 브랜드의 제조 체인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 공장입니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타이야 공장은 92,000헥타르가 넘는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400만 톤의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가공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전 시스템과 자동 컨베이어 벨트 외에도 로봇 육류 절단기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 거대한 시설에서는 매일 35만 마리의 닭을 도축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10억 톤으로 추산됩니다. RP면 등심 제품으로 가공하고 미리 양념한 후 매일 생산된 제품을 소비합니다. 일부 제품은 신선한 상태로 지점 내 다른 육류 포장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다이슨 푸드 브랜드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을 가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겠지만 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시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의 가공시설에서 매주 약 3,700만 마리의 닭고기를 가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가공되는 동물의 비중을 따져보면 닭이 가장 많습니다. 가공 공장은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빠른 생산 주기를 확립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축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또한 도축 과정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장에서 닭고기 가공이 완료되면 닭고기를 재료로 한 즉석식품 생산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됩니다. 타이슨 푸드에서 생산하는 닭고기, 소시지와 프라이드 치킨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여러 주의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풍미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닭고기 사육 방식을 보유한 PDU Farm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 공장 중 하나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회사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채식 식단을 섭취하며 사육되는 닭을 PDU 닭이라고 합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햇볕을 쬐며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야외 공간을 확보하여 닭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복지 중심적인 사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PDU 농장이 소유한 양계장은 연간 6억 5천만 마리의 닭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닭은 푸르 가공 공장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양계장으로 손꼽히며 양계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다른 농장의 닭고기와 비교했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품질과 풍미가 더 좋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닭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계 브랜드를 논할 때 세손팜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손팜스는 양계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 사료 생산 공정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병아리 사료, 육계, 어린 암탉, 산란계형 배합 사료, 병아리 사료 등 다양한 영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세손팜스는 옥수수 전분, 대두,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사용합니다. 샌더슨 팜스는 현재 11개의 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만 2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주 900만 마리 이상의 닭을 가공합니다. 가장 신선한 닭고기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공시설은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육류보다 닭고기를 더 많이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 닭날개, 닭다리살과 같은 육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닭고기 가공 공장이 매일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소비자가 닭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직면한 환경 발자국과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시설은
엄청난 양의 물, 전기, 사료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증가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솔루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식 닭고기 가공 공장에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 재활용 시스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탄소 포집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계 업계가 대량 생산과 생태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환경 문제 외에도 이러한 대용량 닭고기 공장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어웨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 육류 절단기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첨단 AI 시스템이 결함 감지, 육류 품질 등급 평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절단 패턴 최적화를 수행하는 머신 비전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은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라인의 지속적인 가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금류 가공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물 복지 혁신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우려와 규제 압력에 대응하여 많은 대형 가공 시설들이 통제 분위기 기절 (CAS)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법은 도축 전 가스를 사용하여 닭을 부드럽게 의식을 잃게 만드는데 기존의 전기 기절 기법에 비해 더 인도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축 전 동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육질 향상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흥미롭지만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은 닭고기의 세계 무역 및 수출 역학입니다. 이러한 거대 공장의 본거지인 미국은 닭고기 최대 소비국일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닭고기가 중국, 멕시코, 중동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이러한 수출은 국제무역협정, 관세, 그리고 해외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닭고기 공장의 운영은 세계 경제 및 외교의 복잡성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닭고기 수출 자체 외에도 이러한 공장의 수익성과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는 부산물 가공의 가치 사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닭의 모든 부위가 활용됩니다. 깃털은 동물 사료와 비료로, 뼈와 내장은 반려동물 사료와 젤라틴으로 가공되며 심지어 특정 지방은 바이오 연료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부산물을 포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업계의 생산량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식물들의 엄청난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은 유전학과 선택적 육종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금류 생산자들은 유전학자들과 협력하여 더 빨리 자라고 더 큰 가슴살을 생산하며 사료를 더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하는 품종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육종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닭고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식품 생산을 위해 동물을 변형하는 데 있어 과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처럼 대규모 운영에서 질병 예방과 생물 안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만 마리의 닭이 함께 사육되는 환경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대식 양계장은 정기적인 병원균 검사, 직원 위생 관리 지침, 농장 주변 완충 구역 활용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업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화가 생산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장에서 인력과 작업 환경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공장 운영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발전은 이러한 일자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반복적인 수동 노동의 필요성을 줄이는 반면 기술적 역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안전, 공정한 임금,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금류 산업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흥미로운 개발 분야는 포장 및 유통기한 연장 기술의 혁신입니다. 현대식 닭고기 가공 공장은 단순히 고기를 자르고 세척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진공 밀봉 및 가스 치환 포장, MAP과 같은 정교한 포장 솔루션을 활용하여 전 세계 유통 과정에서 부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며 점점 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 배양 닭고기와 식물성 고기, 대체, 식품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닭고기 생산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를 인지한 주요 가금류 브랜드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점차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선택지로 옮겨가는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닭고기 생산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할 할 것입니다. 최대 1.2톤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가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몰라 라고도 불리는 개복치는 고래나 상어가 아니라 개복치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특별한 물고기를 포획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포획부터 시작하여 맛있는 흰살 생선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릴 넘치는 모험을 떠날 시간입니다. 개복치보다 무거운 경골 어류는 없습니다. 개복치라고도 불리는 몰라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경골 어류입니다. 길이는 최대 4.3m에 달하고 무게는 약 227kg에 달합니다. 매우 큰 생물입니다. 이 독특한 물고기는 전 세계 열대 또는 온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어획물입니다. 개복치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희귀한 별미로 여겨집니다. 개복치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낚시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어선만이 이 어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부의 그물이나 어구에 우연히 개복치가 잡히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개복치는 해산물 시장이나 식당으로 운반되어 특별한 요리로 가공됩니다. 바로 자이언트 개복치의 가공 과정입니다. 자이언트 개복치가 잡히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가공 단계인데 이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부들은 이 작업에 특화된 칼을 사용하여 생선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개복치의 살은 흰색이고 젤리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필렛으로 자르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내장은 상당히 커서 전체 무게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이 생선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개복치는 제대로 손질하면 내장을 먹을 수 있는데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대만에서는 개복치를 귀한 별미로 여기며 어업철에는 소비되는 개복치의 대부분을 지역 어부들이 먹습니다. 만보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일본 요리에도 활용되는데 특히 생선을 얇게 썰어 와사비와 간장을 곁들여 먹는 사시미 요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신선하고 상쾌한 생선의 풍미를 음미하세요. 개복치 요리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은 요리입니다. 개복치는 단백질, 아연,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잠재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특별히 인기 있는 요리는 아니지만 개복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복치는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고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덕분에 개복치는 양식과 재배가 용이합니다. 개복치는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개복치는 보통 생강과 마늘을 넣은 뜨거운 물에 끓여서 만듭니다. 이는 가장 흔한 조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선을 익히면 살이 눈부시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특별한 소스와 함께 드세요. 이 생선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리 경험 덕분에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복치를 잡는 여정은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의 혹독한 기상 조건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용감한 어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개복치를 잡는 것은 모든 선원의 협력과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배 위로 옮겨지는 순간 어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작업을 거쳐온 팀 전체에게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반 및 준비 과정. 어획되어 배에 실린 생선은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세심하게 보존 처리됩니다. 이 거대한 개복치는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꼼꼼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이곳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흰 살코기로 자릅니다. 개복치 살의 구조는 다른 어떤 생선과도 달라 가장 안목 있는 요리사들조차 흥미를 느낄 만큼 독특합니다.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개복치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아주 얇게 썰어 먹는 사시미는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부드러운 생선, 와사비와 간장을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개복치살의 부드러운 맛과 독특한 식감 덕분에 다양하고 독특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고 싶은 분들께 훌륭한 선택입니다. 개복치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개복치는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생식 능력과 풍부한 어류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해산물 소비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콜라겐 등 뛰어난 영양 성분 덕분에 개복치는 건강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어부들이 거대한 개복치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합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복치 이 모라모라는 IUCN 적색 목록에 취약종으로 등재되어 있어 과도한 어획이 특정 지역의 개체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개복치 어획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며 우연한 어획은 드물지 않지만 대규모의 표적 어업은 보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해산물 공급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개복치 어획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문제 외에도 개복치의 생태적 역할은 해양 먹이 사슬에서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거대한 생물은 주로 해파리를 먹이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파리는 기후변화와 포식자 감소로 빠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개복치는 해파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개복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해파리 개체수가 통제 불능 상태로 급증하여 어류 산란장을 교란하고 심지어 산업용 취수 시스템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복치 개체수 보존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찾기 힘든 거대 어종을 찾기 위해 현대 미국 어부들은 점점 더 최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수중 드론, 소나 탐지기, 그리고 해양학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복치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개복치는 화창한 날에 수면 근처에서 햇볕을 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론의 열 센서가 때때로 개복치에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랑크톤 증식 패턴과 수온 구배를 연구함으로써 어부들은 개복치가 모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높여 불필요한 연료 낭비와 해상에서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개복치를 발견하면은 섬세한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포획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다른 많은 상업용 어류와 달리 개복치는 젤리 같은 질감과 부드러운 연골 기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멍이 들거나 찢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어부들은 특수 리프팅 크레들과 넓은 그물을 사용하여 개복치를 조심스럽게 배 위로 들어 올립니다. 또한 부드러운 스트랩이 달린 유압 크레인을 사용하여 개복치의 무거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세심한 기술은 육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수확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개복치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해부학적 구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고로리와 달리 개복치는 진정한 꼬리가 없고 대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합쳐져 키처럼 생긴 구조인 쇄골, 클라붓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거대한 크기에 비해 눈과 아가미가 매우 작습니다. 내부 장기 또한 거대합니다. 예를 들어 간에는 지방이 풍부하여 개복치 내부 부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특징 때문에 개복치 해부는 마치 초현실적인 경험처럼 느껴지며 종종 다른 행성의 유물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개복치의 성장 궤적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암컷 개복치 한 마리는 한 번에 3억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척추동물을 통틀어 기록된 최다 수치입니다. 부화 직후 유생은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아 작은 보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세한 생물은 2,000kg이 넘는 거대한 몸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호르몬몬 및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복치가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생물학적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과 전문적인 취급에도 불구하고 개복치 낚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은 어획 과정에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들어 올리면 엄청난 무게로 인해 크레인이 부러지거나 선원이 다치거나 심지어 소형 선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복치가 물에서 뛰어올라 선박에 착지하여
구조적 손상을 입힌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처럼 큰 해양 생물을 다룰 때 적절한 훈련, 강화된 장비, 그리고 엄격한 안전 수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몰라 모라 축번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몰라 알렉산드리니, 모라 알렉산드리니, 남방 개복치와 몰라 텍타, 이 모라 텍타, 후드윙커 개복치라는 최소 2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라 알렉산드리니는 몰라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으며 어떤 종은 무게가 2,007톤이 넘습니다. 각 종은 지느러미 모양, 피부 질감, 그리고 지리적 분포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종들을 기록하고 구분하는 것은 해양 생물학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 시장과 식당에서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복치는 고기 외에도 다양한 상업적 부산물을 제공합니다. 두껍고 질긴 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하여 화장품 및 의료용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내장, 특히 간과 내장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보충제나 고급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뼈까지 끓여 젤라틴을 추출하여 전통 요리에 사용합니다. 개복치의 모든 부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가공업체는 수익을 늘리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개복치 양식의 잠재력은 해양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높은 생식력과 초식성 식성을 고려할 때 개복치는 이론적으로 다른 어류 사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넓은 연안 가두리에서 양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치나 연어와 같은 육식 어류에 비해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개복치는 먹이 사슬의 하위 단계에 위치하며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식은 야생 개체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증가하는 단백질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복치의 상업적 양식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해산물 산업에 유망한 개척지입니다.